자, 지금부터 이제 클래스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 객체한다고 리스트나 뭐 딕셔너리 이런 거 썼었는데, 여기서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중 하나입니다. 클래스는 뭐다?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좀 먼저 알아보기 전에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건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면 객체는 뭘까요?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특히 자바나 파이썬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뭔지 모르면 앞으로도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자, 여러분 지금 구글에 영어 OOP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OOP라고 검색했을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객체 지향 언어가 뭔지 개념이나 특징 같은 걸 살펴보면은 꽤나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을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에는 객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장단점이나 아니면 이런 거. 추상화, 캡슐화, 그 다음 상속, 다형성 이런 것들이요. 자, 여기에 대한 특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객체를 배우면서 마주쳤을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객체가 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객체. 자, 약간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체는 들어봤죠? 실체. 실체는 뭐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주체도 있어요. 주체. 내가 나를 지칭할 때 그걸 보고 이제 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있어서 주체고요. 그와 동시에 저도 여러분도 실체이기도 하죠. 자, 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거울이 있다고 해볼게요. 거울이. 그리고 제가 거울로 저를 보면은 이제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실체도 됩니다. 근데 거울로 보지 않고 그냥 다른 어떤 실체를 본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객체입니다. 객체. 여기에서 이 객이 손님 객자를 써요. 한자로. 쉽게 말하면 실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그걸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객체고요. 여러분도 저한테는 객체입니다. 근데 또한 객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주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게임 캐릭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전사 캐릭터가 있다던가 아니면 마법사 캐릭터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실체인가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데이터죠. 그쵸?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도 실체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건 다 객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직 캐릭터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뭐 이 전사는 머리가 검은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칼을 가지고 있고, 검이겠죠, 검. 그리고 뭐 방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갑옷도 입고 있고, 이런 식으로요. 신발도 차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체하지는 않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특징 같은 걸 뽑아낼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추상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추상화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객체의 공통적인 속성과 행위를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자, 방금 그 캐릭터를 좀 더 자세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캐릭터의 신발 색깔이나 어떤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 뭐 곱슬인지, 아니면 뭐 약간 생머리인지, 이런 것도 다 상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뽑고 싶어요. 내가 상상하던 실체던, 아니면 이 녀석의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이던, 그 과정을 이제 추상화라고 하고요. 또 추상화는 뭐다? 객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뭐다?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게 다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 그래서 뭐 전사나 마법사, 뭐 아니면 궁수 캐릭터도 있죠. 뭐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게 뭐다? 오브젝트. 객체도 될 수 있다. 오브젝트화가 가능하다. 객체화가 가능하다. 사람 하면은 또 사람에 대한 특징도 여러 개 뽑을 수 있죠.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고, 키는 어느 정도고, 몸집은 어떻고, 강아지도 그렇죠. 뭐 중형견인지 소형견인지, 비행기는 얼마나 큰지, 어디로 뭐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객체를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 오브젝트는 뭐다?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객체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이런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인 거고요. 그래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사용하는 것을 이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즉 아까 봤던 OOP라고 합니다. OOP. 참고로 이제 아마 기초 언어 중에서 C 언어가 있는데, C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지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C 언어 플러스 OOP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C++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문법이 바로 이제 클래스인 거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클래스를 만드는지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전에 했던 것보다 이제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링크랑 영상이 남겨지니까 한번 OOP 많이 찾아보시고요. 또 많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볼 건데,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성이 있고요. 하나는 능력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능. 그리고 여기서 속성은 어트리뷰트,
라고 하고 그 다음 기능은 메소드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구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 객체에는 속성과 기능, 능력이 있다. 자, 만약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전사 클래스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사. 자, 얘가 이제 전사입니다. 전사에는 이제 속성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왜? 얘도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사는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머리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옷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격 도구나 아니면 방어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능도 있겠죠. 잘 보세요. 지금 한 이런 거 있죠. 액세서리 뭐 목걸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신발 같은 거나 뭐 공격 무기, 방어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그리고 기능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 전사는 걸을 수가 있고요. 걷다. 그 다음 뭐 뛰다도 가능하고요. 공격하다. 아니면 방어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죠. 이 전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래서 속성을 보면은 대부분 속성의 특징은 뭐냐면 명사적입니다. 명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칼, 총, 방패, 신발, 목걸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능력은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 뛰다, 뭐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수할 때도 잠깐 했었어요. 명사적인 건 변수로 담으면 되고 동사적인 건 함수로 담으면 되죠. 그쵸?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전사 클래스를 만든다고 쳤을 때 체력, 그다음 뭐 만화, 공격력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뭐다?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자, 공격하다, 방어하다, 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죠, 능력. 또는 기능인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나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그럼 이 클래스로 전사를 만들면 이제 전사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얘는 도구예요, 도구. 객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 근데 클래스에는 이런 게 이제 쓰여져 있고, 자, 얘로 이 도구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전사 한 명한테는 체력, 만화, 공격력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기능으로는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객체가 뭐였죠? 객체? 객체의 기술. 객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술. 자, 전사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자, 이 전사한테 이런 능력들이 다 있는 거죠. 기능들이랑, 속성이랑. 그쵸?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이거를 여러분 폴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폴더에 제가 이거를 전사라 해볼게요. 전사. 자, 전사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사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안에 자, 여기에 이제 공격력이 들어있어요. 공격력. 자, 여기 보이시죠? 공격력. 그리고 또 하나 체력도 있다 해봅시다. 체력. 요렇게. 근데 얘네는 공격력은 뭐 3000이고 체력은 뭐 한 2000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이제 속성으로 분류가 되고요. 속성에는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쵸? 값을 저장할 수 있죠. 공격력이나 체력이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자, 공격하다. 공격하다 얘는요. 공격하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값을 가진다. 공격하다는 몇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얘네 둘은 텍스트거든요. 공격력이랑 체력은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격하다. 얘는 굳이 따지면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행 파일을 만들 땐 exe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도 체력을 실행하다, 공격력을 실행하다, 어감이 좀 이상하죠.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격력이랑 체력이 이제 어트리뷰트, 속성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격하다. 이 녀석이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성격 자체가 달라요. 마치 변수나 함수처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저 클래스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와닿진 않죠. 직접 해보시면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격이 다르다. 그럼 객체를 왜 쓴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주려고. 얘는 객체가 아닙니다. 클래스는 객체가 아니고요. 그냥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클래스 안에는 이제 속성과 메서드가 있다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한 다음에 제가 person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클래스 person. 그 다음 콜론을 붙인 다음에 엔터를 치는 순간 이제 들여쓰기가 한 칸 되고 여기서 쓰는 것들은 뭐다? 다 클래스 안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클래스 안에 def hello 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 꼭 셀프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어떤 논리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하이 이렇게 규칙입니다. 규칙. 이름 짓고 그 다음 꼭 셀프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 짓는 거는 뭐 변수랑 똑같습니다. 잘 지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관례예요. 메서드는 여러분이 함수 만들듯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def하고 메서드 이름 쓰고 근데 매개 변수 자리에 꼭 셀프를 붙여 넣어야 된다. 그 다음 당연히 뒤에 이렇게 콜론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모를 땐 어떻게 하라 했죠? 자, 우선 같은 선상에 놔요. 그리고 나서 얘를 기준으로 이 콜론이 몇 개인지 세면 됩니다. 못하겠다 하면 일단 똑같이 놓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콜론이 몇 개인지 세면은 아, 얘는 들여쓰기를 2번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빠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함수, 이제 요거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메서드 이름은 헬로고 셀프는 그냥 규칙이니까 붙인 거고 헬로를 실행하면 뭐라고 하죠? print hi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쵸? 왜 그런 거냐면 함수랑 똑같아요. 그냥 만들어만 놓은 겁니다. 만들어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클래스가 뭐라 했었죠?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저 클래스로 이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변수를 하나 지어요. 이름은 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ers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객체예요. 이게.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person이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죠? 이게 객체인데 얘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소가루가 붙었죠. 그리고 이 객체는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이 지금은 좀 많이 어렵죠. 지금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이 어려우시면 한번 듣고 흘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두세 번 보면서 이거를 복습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은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이 객체는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 수가 있다. 클래스가 없다면 객체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요. 클래스를 설계도라고 생각하세요. 설계도.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을 때 G는 단순 변수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G는요 person의 인스턴스 변수가 됩니다. 객체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객체 변수. 인스턴스가 된다. 객체 변수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만들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는요. 설계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설계도를 보고서 사람 한 명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만든 거죠. 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능력은 이 클래스 안에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많이 어렵죠? 제가 그림으로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그림이 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진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 클래스 아니에요. person 요거입니다. 요게 객체예요. 얘는 진입니다. 진. 그리고 객체를 만들면 무조건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리모컨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저번에 한번 했었죠. 리모컨을 만들어서 복제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 객체는 뭘 보고 만들었다? 여기 있는 이 클래스,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는 뭐가 있다? 헬로 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설계도 안에 헬로라는 기능이 있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person 클래스를 보고 만든 person 객체는 당연히 안에 헬로라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면 리모컨이 만들어지고 이 객체 자체가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리모컨을 복제해서 얘한테 주는 거죠. 실제로 객체랑 변수랑은 거리가 엄청 멀어요. 사는 지역 자체가 다릅니다.
객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변수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다? 리모컨 넣어주기. 마찬가지입니다. 리모컨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펄슨 리모컨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리모컨으로 얘를 조종할 수가 있겠죠. 조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에 있는 이렇게. 이게 메서드 호출 방법입니다. 하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이 hello라는 메서드 함수는요, 클래스 안에 있죠? 그쵸? 메서드 호출은요, 여러분, 클래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인스턴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펄슨에서 이 객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hello라는 변수를 호출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여기까지 뭐 너무 어렵다 하시면 아직은 모르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한두 개씩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장담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게 뭐냐면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인사하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을 만든 거죠. 사람을 만든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헬로라는 기능을 작동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서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왜 이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A에 자 int 10을 넣습니다. print A 하면 10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이런 int 이런 것도 사실 클래스예요. 함수가 아니라. 원래는 클래스가 맞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요. 그리고 리스트 함수도 잠깐 봤었는데 리스트도 range 해서 10 이렇게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스트 쓸 때 왜 이런 거 썼죠? 이렇게. 그리고 딕셔너리 쓸 때는 이런 걸 썼었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클래스의 추격형입니다. 단축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쓰니까 아 우리 이거 리스트랑 딕셔너리 쓸 때 매번 이렇게 클래스 만들기 귀찮다. 그냥 이렇게만 쓰자 하고 해서 만든 그런 추격형 문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쓰면은 이제 리스트랑 딕셔너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b.append 있죠. append 20 a.append 자 하면은 20 들어가죠. 그쵸? append 기억나시죠? 자 지금 range라는 거는 포물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함수입니다. 자 range하고 10 하면은 0부터 9까지 가죠. 10 전이니까 딱히 우리가 시작 지점을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range하고 이 안에 있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뭐로 만들겠다? 리스트로 만들겠다 라고 한 건데 그 밑에 보니까 이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append에서 20 데이터를 넣겠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출력을 해봤을 때는 0, 1, 2, 3, 4, 5, 6, 7, 8, 9하고 20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append라는 기능을 만든 적이 있나요? 없죠. 원래 있는 기능이죠. 이게 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안에 있는 메서드. 그 메서드를 append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건 많이 쓰니까 파이썬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펄슨 같은 거는 파이썬이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만들면은 캣도 만들어야 되고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막 에어플레인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필요할 때마다 각자 알아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내가 클래스 이거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줄 테니까 클래스 만들어서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사람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 나 클래스 사람을 뭔가 하나로 묶어주고 싶다. 사람의 어떤 정보들을 묶어주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거 정의하시면 됩니다. 설계도예요. 설계도.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리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써서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서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펄스는 파이썬에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 직접 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런 거? 차이점. 자, 쉽게 생각해서 설계도는 도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클래스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이게 이제 펄슨 설계도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윤리적으로 애매하니까 사람 인형이라고 해볼게요. 사람 인형. 자, 펄슨이라는 사람 인형을 만드는 설계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설계도 안에 보니까 딱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설계도로 인형을 만들면 딱 한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헬로예요. 헬로. 근데 헬로를 하면은 헬로에는 어떤 기능이냐 헬로가 자 헬로를 호출했을 때 하이라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 근데 여러분 얘를 가지고 사람 인형이다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쵸? 얘가 진짜 사람인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설계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 같은 걸 만들 땐 무조건 설계도라는 게 있어야겠죠.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도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겠죠. 그런 설계도에 불과한 거예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땐 뭘 보고 만든다? 이 설계도. 이 도면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아, 사람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면서 참고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도면일 뿐이고 그 다음 실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서 사람 인형을 만들려면은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서 얘 있죠? 얘가 중요해요. person 하고 소가로 친 게 얘가 객체예요. 근데 얘의 객체 이름을 뭘로 하겠다? 진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객체는 뭘 보고 만들었다? 여기 있는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설계도 보고 만들었으니까 이 진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의 기능이 있었죠. 헬로. 헬로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에 이렇게 객체가 들어간 순간 이 진을요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해요. 만약에 진하고 10을 넣었다면 그냥 이건 일반 변수예요. 변수. 근데 그게 아니라 객체를 넣었죠. 그럼 얘가 객체 변수가 되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인스턴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은 이제 진한테 맡기는 거예요. 진한테 뭐가 있으니까? 리모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객체가 실제로 진 안에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뭐가 들어간다? 리모컨이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컨. 객체가 못 들어가니까. 왜? 변수는 엄청 작고 객체는 엄청 크잖아요. 이런 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대신에 리모컨 정도야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고 얘가 못 들어가는 대신 리모컨 넣어줌으로써 얘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RC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RC카 도면이에요. RC카 설계도.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RC카가 하나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진점 헬로 이렇게 해야지 RC카 이름 가지고 너 달려, 너 인사해,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라는 설계도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서 진짜 사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 인형. 그리고 밑에서 이제 이 인스턴스, 진 인스턴스로 헬로라는 기능을 시키면 얘가 뭘 한다? 안녕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만드는 거는 그래서 얘입니다. 가끔 이 클래스를 보고 객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뭐다? 설계도예요, 설계도. 단순 설계도일 뿐이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이 설계도로 만든 제품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안에 있는 기능을 호출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리스트도 사실 클래스인데 얘는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거고, 어펜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A는 10 해놓고 print type A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보통 다른 언어에서 변수를 뭐 A라고 짓잖아요. 10 이렇게 하면 파이썬에선 이렇게만 해도 변수 A가 탄생하고 print A 했을 때 1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다른 언어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 앞에 뭐가 붙냐면 타입이 붙어요. 타입. 이 변수의 타입. 우리가 자료형은 한번 본 적 있었죠. 차, 뭐 int, long 이런 것들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short 이런 것들. 그런 타입이 붙어요. 그 중에서 이제 10은 정수고 정수의 타입은 int입니다. in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타입을 알고 싶을 땐 타입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앞에 클래스가 붙었죠? 엄연히 얘도 클래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B도 만들어 볼게요. B에 1, 2, 3 이라고 하고 print 타입 B라고 하면은 얘는 클래스 리스트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 C라고 한 다음에 딕셔너리도 한번 넣어볼게요. X는 1, 그 다음 Y는 2. 자, 딕셔너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이제 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person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진 타입은 이제 person이고요. 이렇게 person으로 만들어진 거는 인스턴스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조금 개념이 많이 어렵죠. 네, 클래스부터 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면은 위에 이제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클래스로 진을 만들겠다. 좀 이상하죠? 클래스로 진을 만들겠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인스턴스랑 객체는 이제 같은 걸 뜻합니다. 만약에 이게 뭔가 너무 헷갈리고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은 잘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객체를 지칭 때 이제 요거를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 요거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전문 용어로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자 A에 이제 리스트하고 range 10 다음 20 이렇게 만들 때 자 A와 B는 객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A와 B는 리스트에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를 따로 말하려면 객체고 A, B 리스트다 라고 하면 이제 인스턴스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냥 객체나 인스턴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하고 싶은 건 G는 단순히 그냥 변수가 아니라 이제 인스턴스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빈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래스 person 이라고 하고 패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 쓰면 아무것도 안 쓰면 뭐라 해요? 뭐라 하죠? 신텍스 에러라고 하면서. 자, 근데 이제 그냥 일단 클래스만 만들어 놓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패스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소괄호를 안 붙이고 여기서는 소괄호 붙였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소괄호 쓰고 안 쓰고의 차이. 일단 지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다. 딱히 얘를 활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좀만 더 응용해서 가면은 클래스 person 이라고 하고 df hello self. 자, 셀프는 그냥 무조건 붙여야 된다 했었죠. 규칙입니다. 프린트 hello 라고 하고 또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df 저 지금 줄여쓰기 썼습니다. hi 하고 self 한 다음 여기서 self 점 hello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얘는 단순히 클래스라 했죠? 객체가 아닙니다. 객체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쓰려면 저 인스턴스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클래스 person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헬로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쵸? 그리고 그 밑에 기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hi라는 기능이요. 그리고 hi 안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로를 호출하겠다라고 해요. self.hello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person이라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자바 하신 분들은 new가 객체 만드는 거잖아요. new person 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ew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겠다. 이게 객체 하나 만들겠다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지인 변수 있고요. 그 다음 person 객체 있고요.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좀 이어서 하자면 잘 보세요.
지금 펄슨 안에 원래 헬로라는 기능만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이라고요. 하이. 이렇게 할까요? 하이. 그 다음 이것도 밖에다 쓸게요. 헬로. 자, 헬로 기능이랑 하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진이랑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진점 하이를 했을 때 진에서 하이를 지금 호출을 한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가 당연히 실행되는데 지금 이 안쪽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함수를 또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어떤 실행 문구가 들어왔는데 너가 대신 실행해 라고 하는 거죠.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메소드 내부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돼요. 실제 프린트는 어딨다? 프린트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프린트. 헬로는 여기 있어요. 하이가 지금 헬로를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아, 헬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이제 셀프하고 점 헬로를 쓰면은 얘를 호출해서 이를 떠넘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셀프가 뭐냐면 바로 이 리모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고요. 한번 거쳐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리모컨 눌러서 헬로한테 접근하겠다. 얘를 셀프라고 합니다. 얘가 바로 셀프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헬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뭐 오류 나죠? 내가 하인데 나 헬로한테 접근할 거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붙는 겁니다. 셀프가. 나 셀프.헬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요 리모컨 동작시켜서 얘한테 접근하겠다. 이렇게. 얘는 가능해요. 자, 클래스에서 한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부르고 싶을 땐 뭘 쓰면 된다? 이 셀프 리모컨을 쓰면은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비록 이제 진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펄슨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이 진 인스턴스로 하이를 호출했을 때 헬로가 나오는 이유가 뭐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 셀프라는 이 내부 리모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를 쓴 적이 없었잖아요. 보통 뭘 썼었죠? 변수에 연결된 요 리모컨만 썼었죠. 요 리모컨만. 그쵸? 근데 이제 요거를 통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접근을 못한다. 직접 호출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한번 얘한테 자 프린트 지금 여기 있고 얘를 접근하는 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셀프 리모컨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하이에서도 헬로한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프린트 헬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클래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요. 이제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습. 정리. 최종 정리. 클래스는 뭐다? 객체를 설계도이다. 자, 제가 실제 그냥 여러분이 아실만한 예시를 들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자, 클래스 카라고 하겠습니다. 카가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 카입니다. df 이제 제가 그냥 좀 더 쉽게
예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클래스 카라는 게 있고 이 카 안에는 ru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run을 호출하면은 이제 자동차가 달려요. 여러분, 얘 자체로 얘가 자동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이 설계도만 있다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죠. 그쵸? 자, 이제부터 제가 얘를 가지고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K5를 만들겠습니다. K5라고 이름 짓고 K5는 뭘 가지고 만든다? 저 자동차 보면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지 뭐다? 진짜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 자체로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다? 자동차 설계도예요. 설계도. 자동차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는 그런 설계도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run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 자동차를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한다?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기능이죠. 우리가 아직 속성에 대한 건 안 배웠습니다. 지금 기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보면은 함수랑 똑같죠. 그쵸? 근데 이렇게 클래스 안에 있으면 단순 함수보다는 얘를 좀 더 어울리게 이제 불러줘야 되는데 그 말이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그리고 이렇게 칼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제 진짜 K5라는 자동차가 하나 탄생한 거고 이 K5를 인스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인스턴스. 아까 여기서도 지금 G는 펄슨의 인스턴스다 라고 했죠? 여기서도 이제 K5는 카의 인스턴스다. 하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객체. 이게 객체입니다. 객체. 앞으로 객체 몇 개인가요? 하면은 이것만 세시면 돼요. 얘만. 얘가 몇 개인지만 세면 됩니다. 자, 설계도. 이 설계도로 K5만 만들 수 있을까요? K7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K9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설계도만 있다면 어떤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진짜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또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어만 놨어요. 그럼 걔한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시동 안 키면 작동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를 작동시키고 싶으면 나 K5 달리게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설계도 안에 실제로 달리기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동차가 달리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시동 켜고 이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뭐 K5든 K7이든 랭글러든 다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객체는 얘가 객체고요. 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제 설계도고 속성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했죠. 얘는 이제 명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문, 창문이라던가 손잡이라던가 뭐 핸들, 뭐 브레이크 이런 것들 있죠. 특징들,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 있잖아. 썬루프라던가 그런 것들, 옵션들. 그리고 기능은 메서드라고 했습니다.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달리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블루투스 연결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썬루프 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자동차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로 뭘 만든다?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요게 객체죠, 객체. 이게 진짜 자동차가 탄생한 거고 얘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아키텍처, 청사진 같은 거죠.